예, 안녕하십니까. SF플러스 자산운용에서 액티브 ETF 본부를 맡고 있는 피터입니다. 오늘은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의 운용 보고, 8월 운용 보고를 드리기 위해서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저희 이제 국내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가 계속 좀 부진한 구간들을 보내고 있는데, 저희가 그 와중에도 어떤 변화를 주고 있는지, 어떠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회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희 펀드 같은 경우는 지난 한 달 동안 5% 정도 하락이 있었고요. 저희 플랫폼 지수는 1.8% 정도 하락이 있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0.8% 정도 상승을 하면서 좀 부진한 구간에 있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저희 포트폴리오의 구성비는 PDF를 참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성과 요인을 분석을 좀 해보자면 지난 2월, 7월까지 굉장히 좀 부진한 구간을 보냈던 하이브가 그래도 8월 달엔 조금은 회복되면서 성과 기여도 측면에서 플러스가 있었고요. 저희가 이제 최근에 편출하긴 했지만 DB하이텍 같은 경우도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DOU 같은 경우도 좀 긍정적으로 최종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반면에 하위에서는 엠노, 네이버, 이지케어텍 같은 기업들이 좀 부정적으로 작용한 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제 EU에서도 비우호적 매크로 환경을 좀 많이 얘기했는데요. 아무래도 국내 시장에 지금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들이 매크로 변수들이다 보니까, 예, 특히 금리, 그리고 환율이죠. 이 두 가지의 매크로 큰 변수가 국내 시장의 악세를 크게 불러오고 있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어떤 이제 펀더멘탈한 투자 포인트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아무리 기업이 좋아져도 좀 조정이 크게 나타나기도 하고 변동성이 굉장히 큰 구간이 좀 있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좀 인내가 많이 필요한 구간이 아닌가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 단위로 문제가 있다면 그거는 저희가 포트폴리오에서 이제 비중을 조절하면서 바꿔야겠지만 기업 단위의 문제라고 판단하기엔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매크로 환경에 대한 이슈가 좀 많이 작용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지난 한 달 동안 저희가 신규로 편입한 종목은 골프존과 대한항공인데요. 골프존은 뒤에서 좀 설명드릴 내용이 오늘 골프존의 내용이고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운송 같은 경우도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아마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의 카테고리별 구분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송의 영역도, 이제 공운, 항운이라고 하죠. 항공운송, 그 다음에 육운, 해운, 다양한 영역들에서 이들의 운송하는 역할이 플랫폼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이걸 플랫폼으로 좀 해석을 하고 있고요. 그 중에서도 여행과 관련된 수요 측면에서 이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항운에서 좀 주목을 하고 있고, 그 중에서 우리나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가져가고 있고, 아시아나 인수를 통해서 더 확고한 FSC로서 대형 항공사로서 자리를 잡고 있는 대한항공에 대한 편입을 진행하였고요. 반대로 편출 측면에서는 DB하이텍, 이 기업 자체의 문제가 크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은데 두 가지 측면인데, 물적 분할 이슈가 있기 때문에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굉장히 크게 좀 작용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8인치 반도체에 대해서 최근에 지난 한 4, 5년간 계속 좋았지만 수급 악화 우려가 좀 있는, 경기 침체 상황에 따른 수급 악화 우려가 있기 때문에 편출을 진행하였습니다. 예,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은 주가 상승 혹은 주가 하락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이기 때문에 참조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설명드릴 기업은 저희 골프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아마도 코로나 기간 동안 가장 각광받았던 스포츠이기 때문에 잘 아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골프존이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단순하게 스크린 골프를 즐기는 정도가 아니라 플랫폼으로서 전환을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 한번 글로벌 플랫폼 ETF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인투이티브 서지컬 같은 기업, 그러니까 하드웨어 판매를 해놓고 그 위에 서비스를 얹어가는 그런 기업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런 기업들이 플랫폼 비즈니스 모델로 확장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골프존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 판매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그 위에 가입자와 소프트웨어를 얹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가맹점 기준으로 계속적으로 매출이 늘어나는 하드웨어 판매가 늘어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3년 전에 시작했던, 4년 정도 됐죠? GDR이라는 연습장 비즈니스를 통해서 하드웨어 판매가 또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런 하드웨어 판매가 뿐만 아니라 스크린 골프 라운드당
횟수당 수수료 매출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가서 한 2만 원 정도 내고 인당 뭐 친다 하면 그 중에서 일부는 라운드당 수수료 형태로 골프존이 취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소모품 개념인 거예요. 소모품 개념.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서비스 매출로 잡힐 수 있기 때문에 가맹점에서 매출이 계속 이런 부분들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설치되는 하드웨어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누적적으로 수요가 늘어나는 형태이고요. 일회성 이익도 아니고 꾸준하고 지속되는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그리고 신규 기기가 도입되는 가맹점포 출점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스크린 골프가 한 6천, 7천 점 정도가 있습니다. 점포로만. 근데 지금 현재 골프존에서 가맹 비즈니스로 가입되어 있는 점포가 2,000개 정도인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가맹 비즈니스로 계속적으로 넘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비가맹에서 가맹으로 넘어오게 되면 라운드당 수수료가 올라가게 되고요. 기본적으로 좀 더 좋은 기기 그리고 관리되는 기기로 가기 때문에 수수료 매출의 성장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가 이런 누적적인 비즈니스 모델에 더해서 소프트웨어나 서비스 영역으로 계속 좀 발전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게 이제 그냥 단순하게 스크린 골프뿐만 아니라 실외 골프를 나가기 전에 좀 많이 하는 뭐 연습 같은 형태로도 GDR 아카데미라는 형태가 있고요. 이거 GDR 아마 써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기에 이제 골프존 아이디로 접속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골프존 아이디로 접속을 한 다음에 들어가서 통합 회원 개념으로 관리가 되게 되고요. 이 통합 회원에 대한 관리를 통해서 많은 영역들을 좀 확장해 나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골프존 뉴딘 홀딩스라는 골프존의 홀딩스 회사에서는 뭐 2가지 정도를 하고 있는데요. 골프장 비즈니스를 하고 있죠. 연결되어 있는. 그리고 또 하나는 그 골프 용품 판매. 요거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결국에 이 통합 회원들을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여기로 연결시킬 수 있는 비즈니스 모델인 거죠. 이게 골프존 뉴딘 홀딩스에서 돈을 벌어가는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이 모든 힘은 골프존 스크린 골프에서 나오는 그 회원 안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저희는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적인 요소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지난 분기 정도부터였던 것 같은데요. 골프존에서 통합 회원 수를 발표를 하는데 지난 2분기에 390만 명이었습니다. 이게 전년 대비해서 17% 정도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제 회원 수를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고요. 그 안에서 비즈니스가 되는 겁니다. 이제 저도 GDR 아카데미 요 기기를 좀 사용해서 연습을 해본 적이 있었는데 이거 연습해서 사용하다 보면 특이한 게 좀 있습니다. 그 안에서 내가 그냥 혼자 연습 라운딩을 좀 해보고 싶다. 그러면 그 안에서 추가 결제를 해야 됩니다. 그 어떤 특정 코스를 활용하기 위한 추가 결제를 진행해야 되는 거죠. 지금은 뭐 이게 이 회사의 이익이나 이런 형태로 반영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들이 계속 추가되고 서비스들이 영역들이 추가되면 추가될수록 이 기업은 굉장히 안정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점점 더 강화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에 더해서 이제 밸류에이션을 볼 필요가 있는데 이 기업의 밸류에이션은 지금 10배도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뭐 대략 한 7, 8배 정도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본다면 밸류에이션 매력도 갖추고 있는데 플랫폼 기업으로의 성장 가능성 충분히 갖추고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플랫폼 기업으로 해석을 하고 이 기업을 함께 가져가려고 편입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코리아 플랫폼 액티브 ETF에서 신규로 편입한 종목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면서 저희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뭐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글로벌은 어느 정도 회복세가 좀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코리아 같은 경우는 회복보다는 아직은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가 플랫폼 기업들이 워낙 좀 올해 약세이기도 했고 저희가 좀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좀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포트폴리오에서 강화되어야 할 부분들을 강화시키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도 저희 운용 보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